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 4월 고3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법 14번 문제를 해설해 주겠습니다. 이 14번 문제를 해설하면서 선생님이 용언의 활용에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이해해서 암기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수능 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문법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게 높임법이 있다는 거고 조사나 어미나 접사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고 또 하나가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언의 활용은 수능 시험에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서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보기 지문을 먼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용언은 활용을 합니다. 용언은 동사하고 형용사를 뜻하고 그 다음에 활용을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간 뒤에 다양한 어미가 결합해서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언어로 보면 아주 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간 뒤에 다양한 어미가 결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말은 여러분 조사나 어미가 아까 발달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양한 어미가 있고 어간 뒤에 다양한 어미가 붙어서 여러 가지 의미나 여러 가지 문법적인 기능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다라는 말이 있으면 먹다, 요걸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사전에는 원래 여러분 요 기본형이 실려 있죠. 그리고 요 먹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얘를 어미라고 해요. 어간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이 어간 뒤에 먹고, 먹으니, 먹자, 먹어라 등등등등 등의 어미가 다양한 어미가 결합할 수 있죠. 이렇게 어간 뒤에 결합하는 얘를 어미라고 하고요.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이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이걸 모르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어간 뒤에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이 어간 뒤에 다양한 어미가 결합하는 걸 활용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용언의 활용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나눌 수 있대요. 그 다음에 규칙 활용은 뭡니까? 그러면 용언이 활용을 할 때 동사나 형용사가 어간과 어미가 다양하게 결합할 때 어간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지 않거나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더라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규칙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일정한 규칙이라는 건 동그라미 쳐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우리나라의 음운 변동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건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운 변동에 뭐 있죠? 교체, 탈락, 축약, 첨가가 있습니다. 교체에는 뭐가 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된소리 대기, 비음화, 유음화, 그 다음에 구개음화, 뭐 이런 게 이제 교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탈락에는 여러분들 자음군 단순하다, 그 다음에 리을 탈락, 시읒 탈락도 있고, 의 탈락도 있고, 동음 탈락도 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음운 변동에서 배웠어요. 이런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건 규칙입니다. 근데 불규칙은 뭡니까? 그러면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이유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건 불규칙입니다. 근데 불규칙에는 여러분 이렇게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어미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가 있대요. 원래 활용은 여러분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겁니다. 정리하면 용언은 일단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는데 용언의 활용에는 규칙 활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칙 활용이라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규칙 활용은 두 가지 형태죠.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해서 뭐가 없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형태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혹시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해서 형태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의 음은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규칙 활용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잡다 뒤에 여러분 이렇게 모음 어미가 결합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잡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얘가 어간이죠. 어간입니다. 잡다. 얘 잡. 어간이죠. 아가 어미입니다. 얘가 어간이고 얘가 어미인데 어간과 어미가 결합했는데 형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얘는 규칙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규칙과 불규칙 중에서 뭐가 더 많을까요? 규칙이 더 많습니다. 알았죠? 불규칙은 여러분 규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규칙보다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돕다라는 말 뒤에 아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도와가 됩니다. 알았죠? 이때는 어간의 비읍이 이 뒤에 오면 오라는 반모음으로 바뀝니다. 어간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변했죠? 그럼 얘는 규칙이 아닙니다. 불규칙입니다. 그리고 비읍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건 우리나라 음운변동 규칙에 없습니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불규칙인 겁니다. 이해된 거죠? 규칙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칙은 일단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했을 때 형태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얘를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장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끔가다 학생들 보면 문장에서 기본형을 먼저 찾아서 어간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를 파악하려면 문장에서 그 단어에 밑줄 친 단어에 먼저 이걸 찾으세요. 기본형을 찾으시면 됩니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병철이가 보물을 땅에 묻었다 이렇게 쓰면 여기다 밑줄을 걷다고 칩시다. 그럼 얘 기본형을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기본형이 뭐죠? 묻답니다. 얘가 어간이네요. 알았죠? 그럼 묻이라는 어간을 찾았어요. 찾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붙여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붙여보세요. 아나 어를 붙여보면 됩니다. 그래서 묻어라고 하면 얘는 그대로 묻어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규칙입니다. 왜?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게 규칙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규칙 활용이 불규칙 활용보다 더 많다. 됐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야, 잠가라는 말이 있다고 칩시다. 야, 문 잠가 라고 할 때 이때 잠가의 기본형은 잠그다입니다. 이 잠그다 뒤에 어를 붙여보면요 얘가 떨어집니다. 아를 붙이죠. 미안합니다. 아를 붙여야죠. 아를 붙이면 얘가 떨어집니다. 이 아나 어를 붙이는 이유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게 양성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구별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아가 양성모음이라 얘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의가 탈락해서 뭐가 되죠? 잠가가 됩니다. 잠가가. 그럼 분명히 여기 탈락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탈락은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음운 변동에 탈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우리나라 음운 변동의 규칙을 가지고 이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규칙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규칙에는 원래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했을 때 형태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첫 번째 탈락이 있습니다. 얘는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예외 없이 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쓰다 뒤에 어를 붙이면 뭐가 되죠? 써라고 하면 얘가 떨어지죠. 그죠? 이게 바로 뭐다? 탈락. 탈락은 뭐야? 규칙이다. 또 하나, 우리가 알다 뒤에 니를 붙여보면 얘가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되죠? 너 병철이 아니? 라고 하면 리을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리을 탈락은 음운 변동에 보면 탈락 중에 리을 탈락이 있습니다. 이해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솔, 그 다음에 나무가 결합해서 소나무가 되면 얘가 떨어지죠. 그래서 니은 앞에서 리을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건 우리나라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포함시키자? 규칙에 포함시키자. 그래서 리을 탈락은 규칙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리을 탈락은 규칙.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 요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선생님이 설명. 근데 이렇지 않으면 불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했는데 형태가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음운 규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면 당연히 불규칙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규칙을 알려면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알았어요. 문장에서 단어에 뭐를 찾고 기본형을 찾아서 뭐를 파악해라? 어간을 먼저 파악해라. 됐죠? 그리고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아나 어라는 어미를 한번 붙여봐라. 그래서 형태가 안 바뀌면 규칙이고 바뀌면 뭐다? 불규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사례를 한번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 씻다라는 말이 있어요. 씻다. 씻다의 어간은 씻이죠. 그죠? 요 뒤에 어를 붙여보면 뭐가 되냐면 씻어 이렇게 돼요. 아나 어를 붙이는 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걸 붙이면 됩니다. 알았죠? 원래는 모음조화에 의해서 붙이는 거지만 그것까지 지금 생각할 필요 없고요. 씻다 뒤에 어를 붙였는데 씻어가 돼요. 이 형태 변화가 없어요. 형태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알았죠? 근데 끈을 잇다 뒤에 어를 붙이면 뭐가 되죠? 이 어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떨어집니다. 그럼 얘는 형태 변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그럼 불규칙입니다. 근데 이게 어간이 바뀌었습니까? 어미가 바뀌었습니까? 어간의 시옷이 떨어졌죠. 그럼 얘가 어간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표적인 단어가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름답다. 이게 어간입니다. 뒤에 어를 붙이면 얘가 뭐로 바뀌어요? 우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름다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여기 있던 비읍이 알았죠? 여기 와서 반모음 우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해서 형태가 바뀐 겁니까? 안 바뀐 겁니까? 바뀐 거라는 거죠. 그럼 얘는 뭐다? 불규칙인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어간이 바뀌었습니까? 어미가 바뀌었어요. 어간이 바뀐 겁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어간이 바뀐 겁니다. 알았죠? 이러면 이건 불규칙이다. 그래서 불규칙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간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미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간과 어미가 다 바뀌는 경우가 있다. 됐죠? 그래서 하늘이 푸르러 이렇게 썼어요. 됐죠? 그럼 얘 기본형이 뭡니까? 푸르답니다. 뒤에 어를 붙였더니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푸르러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미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바뀌었다? 어미가 바뀌었다. 됐죠? 원래는 으만 떨어져야 됩니다. 얘처럼 탈락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으가 떨어지지도 않고 어가 러로 바뀐 겁니다. 그럼 얘는 어미가 바뀐 겁니다. 이해된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알려면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기본형을 먼저 찾으세요. 그 다음에 어간을 파악하고 어간 뒤에 아나 어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정도 붙여서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바뀌지 않으면 규칙이고요. 바뀌면 뭐다? 불규칙이다. 단지 을탈락과 리을탈락은 음운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에 포함시킨 거다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가끔 문제 푸는 거 보면 학생들이 기본형을 잘 못 찾아요. 알았죠? 나는 일산에 삽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삽니다의 기본형이 뭐죠? 살다입니다. 살다 뒤에 비읍니다라는 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삽니다가 된 거예요. 그럼 리을 탈락이죠. 리을 탈락은 어디에?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규칙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건 불규칙이 아닙니다. 형태가 바뀌었지만. 알았죠? 그러면 이건 리을 탈락, 규칙 활용.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기본형을. 알았죠? 그럼 밑에 사례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14번 문제가 4월 달에 의외로 오답률이 높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까 옷에 흙이 묻었다. 이 묻었다는 여러분 기본형이 묻다예요. 뒤에 어를 붙였더니 옷에 흙이 묻어. 이게 안 바뀐다는 거죠, 형태가. 그럼 얘는 규칙입니다. 됐죠? 그리고 나는 동생에게 출발 시간을 일러 주었다라고 할 때 일러의 기본형이 뭐겠어요? 이르답니다. 뒤에 어를 붙였더니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일러로. 그럼 이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르라는 어간이 리을로 바뀐 겁니다. 르라는 어간이 리을로 바뀐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야야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엄마한테 일러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때 봐봐. 우리가 빠르다란 말이 있고 빠르다 뒤에 아가 붙으면 뭐가 되냐면요. 빨라가 됩니다. 원래 규칙대로 하면 얘만 떨어져야 됩니다. 음만. 알았죠? 근데 이 전체가 리을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흐르다 뒤에 물이 흐르다 뒤에 어를 붙이면 뭐가 되죠? 흘러가 되죠. 그죠? 얘가 리을로 바뀌어요. 그래서 흘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리을은 여기 붙고 뒤에 있는 리을은 여기 연음되고. 알았죠? 그래서 빨라, 흘러 이렇게 되죠. 얘네들을 원래는 뭐라고 하냐면 르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만 좀 알아주세요. 르불규칙은 어간이 바뀌는 겁니다. 꼭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어간이 바뀌는 겁니다. 어간이. 됐죠? 그래서 얘는 어간이 바뀐 거네. 이르들어, 봐봐. 우리는 한라산 정상에 이르러는 이르다가 기본형인데 어를 결합하니까 이르러가 되네요. 됐죠? 그러면 어가 뭐로 바뀌었어요? 러로 바뀌었네. 불규칙이네. 얘는 어간이 바뀐 거고 얘는 어미가 바뀐 거네. 얘를 르불규칙, 얘는 러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시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아둘 게 어간이 바뀐 건지 어미가 바뀐 건지 이게 어간 어미가 바뀐 건지 이게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정도만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기본형을 찾고 어간을 파악한 다음에 어간 뒤에 아나 어를 붙여봐라. 이해됐죠? 그러면 여러분 규칙 불규칙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러러는 요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착각하는 건데 이게 기본형을 못 찾아요. 이게 우러르답니다. 뒤에 어를 붙이니까 얘가 떨어진 겁니다. 얘는 탈락입니다. 탈락. 탈락은 여러분 이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문규칙으로. 그러니까 얘는 규칙이라고 봐요. 얘 규칙, 얘 불규칙, 얘 불규칙, 얘 규칙. 됐죠? 팔에는 여러분 요건 뭐냐면 라타 뒤에 아가 붙은 거거든요. 원래. 근데 얘도 떨어지고 얘도 변했어요. 2로. 됐죠? 그래서 파레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간도 바뀌고 어미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히읗불규칙이라고 하는데 이건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히읗불규칙은 어간과 어미가 다 바뀝니다. 원래는 안 바뀌어야 됩니다. 알았죠? 원래 우리가 사타 뒤에 아가 붙으면 뭐가 되어야 되죠? 이게 규칙인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하면 형태가 안 바뀌어야 돼요. 규칙이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간의 히읗이 탈락하고 아가 2로 변해서 8회가 되는 건 이건 불규칙에 포함됩니다. 왜? 이건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뭐 히읗 탈락을 의문규칙으로는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모음, 어미, 아가 됐죠? 2로 바뀌는 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얘 규칙, 얘 불규칙, 얘 규칙, 얘 규칙, 얘 불규칙, 얘 불규칙, 얘 규칙, 얘 불규칙. 됐죠? 얘는 뭐가 바뀌었고 어간이, 얘는 뭐가 바뀌었고 어미가, 얘는 어간과 어미가. 이러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이 수업한 요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걸. 알았죠? 그럼 여기서 규칙에 해당하는 건 얘네. 알았죠? 얘 아니네. 얘 아니네. 알았죠? 얘 규칙이네. 됐죠? 얘도 아니네. 그럼 결국은 1번 아니면 3, 4번이 답이네. 이르러, 이거는 어미가 바뀐 거 맞죠? 어미가 바뀐 거죠. 그죠? 얘 아니네. 어간이 바뀐 거. 어간이 바뀐 거는 얘밖에 없네. 그죠? 그럼 답은 얘는 어간과 어미가 바뀐 거죠. 얘네 둘은 다 뭐죠? 규칙이죠. 얘는 규칙이죠. 그러면 이 4번이 답이네. 이렇게 찾으면 그냥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미가 바뀐 거죠. 그죠? 얘는 어간과 어미가 다 바뀐 거죠. 답이 4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규칙과 불규칙 활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과 불규칙 활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기본형을 파악해서 어간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어간이 파악이 안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 뒤에 어미를 결합해서 이게 형태가 바뀐 건지 바뀌지 않은 건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기본형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간 뒤에 다가 결합한 게 기본형입니다. 알았죠? 문장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면 돼요. 자 보자. 그래서 만약에 친구한테 이거 하나만 하게 물어봐 라고 여기다 밑줄 걷어요. 그럼 얘 기본형이 사전에는 묻답니다. 묻다. 그럼 어간이 무시죠. 어간이 무시야. 뒤에 어를 붙였는데 이게 물어가 되는 애. 알았죠? 그럼 얘 디귿이 뭐로 바뀌었어요? 리을로 바뀌었네. 그럼 얘는 불규칙이네. 그리고 어간과 어미 중에서 뭐가 바뀌었다? 어간이 바뀌었네. 이걸 디귿 불규칙이라고 하는데
오케이? 얘는 어간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이 밑줄 친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였고 기본형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그 뒤에 문제 풀 때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좀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학교 내신을 볼 때는 이제 불규칙에도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어간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의 종류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내신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교과서에서 꼼꼼하게 보시면 되고, 모의고사나 수능을 준비할 때는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설명 듣고 도움을 받은 학생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하고는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신 중간고사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6월 18일 모평도 준비해야 됩니다. 고3 학생들은 약간 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약간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데, 힘든 걸 이겨내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겨내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